옛날 산과 들이 맞닿은 어느 조용한 마을에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는 밤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집안은 마치 찜통 같았다. 남자들은 삿자리를 들고 타작 마당으로 나가 밤바람을 맞으며 잠을 청했고, 여자들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아이를 품은 채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만철이의 아내 역시 아이를 품고 마당에서 삿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달래며 부채를 붙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마당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악! 하는 소리에 마을이 벌떡 일어났다. 개들이 짖고 아이들이 울었으며 사람들은 잠옷바람으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도둑이 소를 끌고 간 것 아니냐? 짐승이 아이를 물어간 것 같아. 어둠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얽혀 소란이 커졌다. 그러나 곧 진실이 밝혀졌다. 만철이의 아내가 눈을 떴을 때 알몸의 사내가 멍석 곁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놀란 아내가 비명을 지르자 사내는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사람들은 마당과 담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발자국 하나 찾지 못했다. 그 사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평소 씩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만철이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뒤숭숭했다. 도둑인가, 미친놈인가, 아니면 생각은 점점 엉켜갔고 결국 혹시 아내가 다른 사내를 끌어들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떠올랐다. 확신이 없으니 혼자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는 마을에서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먼저 찾은 이는 장에 나가 돼지를 잡아 파는 푸죽간 아재였다. 세상 일에 능한 그는 만철이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사람도 집안도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하오. 한번 얕보면 그 다음엔 더 대담해지는 법이요. 그리고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옛날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 있었소. 혼인 뒤에도 다른 사내를 만나 여러 번 쫓겨났지. 그러다 마지막으로 푸죽한 장정에게 시집을 갔소. 혼인날 늙은 말에 태워 집으로 오는데 말이 힘이 없어 개울을 건너지 않더이다. 그러자 장정은 허리에서 칼을 뽑아 단칼에 말의 목을 쳐버렸소. 피가 흘렀고 여인은 땅에 나뒹굴었지. 장정이 말했소. 말도 이 모양인데 사람이 그러면 어찌 되겠소?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걸어서라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후로는 바르게 살았답니다. 아재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요. 단호히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화를 입을 것이요. 만철이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그냥 넘길 일이 아닐지도 몰라. 단단히 다스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마음속 분노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서 삼댁을 마주쳤다. 삼댁은 만철이 얼굴이 굳은 것을 보고 물었다. 만철이는 밤에 있었던 일과 푸죽간 아재의 말을 모두 털어놓았다. 삼댁은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못된 방법이지요. 여인은 겁이 많고 속이 여려서 잘못 다그치면 큰일 납니다. 억울하다 생각해 독을 먹거나 집을 뛰쳐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당신이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삼댁은 이어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떤 점사 주인의 아내가 젊은 사환과 눈이 맞아 속을 썩인다는 소문이 돌았소. 주인은 밤늦게 돌아와 문 밖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분이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다음 날 사환이 아버지를 불러 동전을 쥐어주며 말했지요. 이 돈으로 아들에게 혼처를 알아봐 주시오. 얼마 후 사환이 장가를 오자 주인은 잔을 들고 말했답니다. 앞으로 각자 제 집이 있으니 서로 얽히지 말게. 이후 둘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을 고쳐 열심히 일했지요.
삼댁은 조용히 덧붙였다. 매보다 말이 낫고 의심보다 믿음이 더 오래 갑니다. 이번 일도 아내를 다그치기보다 따뜻하게 품어보세요. 만철이는 다시 흔들렸다. 그래, 내가 괜히 오해한 걸 수도 있지. 아내는 지금껏 나와 고생을 함께 했잖아.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러던 중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던 서서방을 만났다. 만철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앞서 들은 두 사람의 조언을 모두 말했다. 서서방은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두 분 말 모두 옳지만 중요한 게 빠졌어. 진실을 확인하는 일이지요. 아내가 잘못이 없다면 매질은 큰 억울함을 남기고 잘못이 있다면 무턱대고 덮는 건 뿌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한 선비가 집에 돌아와 보니 천장에 말라붙은 침 한 점이 있었소. 그는 누군가 이 방에 누워 있었구나라 생각하고 며칠을 더 집을 비운다 말하고 떠났소. 밤중에 몰래 돌아와 마당의 감나무 위에 올라 숨어 지켜보니 셋째 날 밤 낯선 사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더이다. 선비는 그제야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두 사람을 벌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했소. 서서방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억울한 일을 벌하는 건 가장 큰 죄요. 또한 뿌리를 남기면 다시 싹이 트지요. 진실을 먼저 알아보시오. 만철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사람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호히 다스릴 것인가? 따뜻하게 품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만철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 사람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았고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는 말도 옳아 보였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다. 만약 아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가 괜히 의심에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말 잘못이 있다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지. 그는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혼잣말을 반복했다. 다음 날 밤 만철이는 결국 서서방의 말을 떠올렸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에 올라가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혹시 그 낯선 사내가 다시 찾아온다면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나무를 타고 올라가려는 순간 아이를 품고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겁을 먹고 불안해하던 아내를 두고 몰래 감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다. 아무 일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만철이는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멍석 곁에 앉아 아내 곁을 지켰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다. 며칠간 먹지 못했던 탓인지 밥을 유난히 잘 먹었고 아이를 등에 업고 밭으로 갈 준비를 했다. 만철이도 호미를 챙겨 함께 길을 나섰다. 논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철이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눈을 떴더니 낯선 사내가 서 있어서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지금 생각하면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당신이 옆에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의 눈빛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다. 만철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혹시 정말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낯선 사내가 다시 나타나는 일도 없었고 아내의 행동에도 변함이 없었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아이는 날마다 자라 말도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예전처럼 성실하게 집안일을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동안 그날 밤의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어느새 그 일을 잊었다. 만철이 역시 처음에 분노와 의심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밭으로 나가 일하며 지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고 단단한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정말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운 좋게 한 번만 벌어진 일이었을까? 그러나 그 물음도 세월이 흐르며 힘을 잃었다. 그는 끝내 세 사람의 조언 중 어느 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길을 찾지 못해 망설였지만 그 망설임이 결국 그의 선택이 되었다. 몇 해가 지나 아이가 걷고 말하는 법을 배우자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다. 고을에서 농사살림을 돕기 위해 파견된 관리 출신 어르신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박 어르신이라 불렀다. 박 어르신은 만철이의 집에 머물며 함께 밭일을 거들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어느 여름 저녁,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아내가 부엌일을 하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술 한 잔을 나누던 자리에서 만철이는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박 어르신, 사실 몇 해 전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는 여름밤에 아내가 낯선 사내를 보았던 일, 마을이 떠들썩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세 사람에게서 들은 서로 다른 조언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물었다. 그때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 두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소. 그때 세 가지 길 중 어느 걸 택했어야 옳았을까요? 박 어르신은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만철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오. 뜻밖의 대답에 만철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라니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너무 일찍 벌을 내리면 억울한 일을 만들고 너무 쉽게 용서하면 진짜 잘못을 놓치지요. 진실을 파헤치려다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집안도 평온을 되찾았소. 그것이 가장 큰 일이지요. 그는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때도 있어.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평안하다면 그것이 답 아니겠소? 만철이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박 어르신의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만약 푸죽간 아재의 말대로 아내를 다그쳤다면 지금의 평온한 가정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삼댁의 말대로 무조건 감싸주었다면 혹시 진짜 문제가 있었더라도 몰랐을 것이다. 서서방의 말대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 의심이 남아 관계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술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어쩌면 가장 큰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구먼. 그날 밤 만철이는 처음으로 그 여름밤 일을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 있었다. 오래된 물음표가 서서히 풀리듯 사라졌고 남은 것은 지금 곁에 있는 가족과 평온뿐이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의 손길, 그리고 함께 늙어갈 삶.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여름밤의 소동은 오래된 이야기로 남았다. 누구도 다시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다만 만철이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모든 일이 손을 대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때도 있다. 그 생각은 세월이 흘러 그가 늙고 눈이 어두워진 뒤에도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한여름 밤의 소동이 그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